첫째, 골다공증. 왜 중요한가?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에요. 이런 이유로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병 또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리죠. 건강한 뼈는 마치 스폰지처럼 구멍은 있지만 튼튼하게 조직되어 있고 충격을 견디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 구조는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커지며 뼈의 밀도와 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동작, 가벼운 낙상, 심지어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자극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척추, 고관절, 손목 부위는 골다공증 골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중 고관절 골절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65세 이상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0에서 30%에 이릅니다. 즉, 단순한 뼈가 약해진 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골다공증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굽고 등이 튀어나오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이는 이미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골 손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 골다공증은 여성 3명 중 1명, 남성은 5명 중 1명꼴로 발병하게 됩니다. 폐경기 여성, 조기 폐경,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질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그리고 골절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더 빠르고 자주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골밀도 검사는 DXA 듀얼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장비를 통해 진행됩니다. 검사 시간은 짧고 통증도 전혀 없으며 방사선 노출도 매우 적어 안전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T스코어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올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의료협회 AMA, 세계보건기구 WHO, 대한골대사학회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추고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발견,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 식이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약 먹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둘째, 주요 증상 및 위험 신호.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질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신호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작은 징후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키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한 해, 2해 지나며 1cm 이상씩 키가 줄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척추뼈가 눌리거나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척추뼈는 골다공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등이 굽거나 허리가 짧아진 느낌, 바지 길이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척추에 미세한 골절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죠.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통증이나 허리 통증 역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지지만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를 바꿀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골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충격, 예를 들면 낮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척추, 손목, 고관절 등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절은 단순히 뼈 하나가 부러진다는 문제를 넘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장기 입원, 운동성 저하, 일상생활의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치매, 사망률 증가까지 연결됩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이 진행될수록 낙상에 대한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뼈의 약화와 균형 감각의 저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과 함께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집안 환경을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걸 넘어 낙상 자체를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골다공증재단 NOF는 주 3회 이상 체중부하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실내에서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 중심을 잡는 요가나 태극권, 이런 운동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되어 골절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후 또 다른 골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첫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게 골절 후 치료 FLS, Fracture Liaison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키가 3cm 이상 줄었다. 허리 통증이 지속되며 자세 변화에 따라 심해진다. 과거에 골절 경험이 있다. 등이 굽거나 등이 둥글게 튀어나왔다. 폐경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자주 비틀거린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뼈의 약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조기 진단과 예방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골다공증 치료 식이요법 중심. 골다공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식이요법, 즉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이미 뼈가 약해진 사람에게도 회복과 골절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1. 칼슘, 뼈 건강의 중심에 서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중 99%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 내에서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돼요. 하지만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자동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공급하게 되고 이것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며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일정량의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일일 권장량은 700에서 1000mg, 골다공증 환자나 폐경기 여성은 1200mg 이상이 필요해요. 주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치, 뱅어포, 건새우 쓴 칼슘이 풍부하면서 흡수도 잘 돼요. 단, 나트륨 조절 필요.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 등 가장 이상적인 칼슘 공급원.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저지방, 락토프리 제품 선택. 두부, 콩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와 콩 단백질. 이 비타민 D, 칼슘의 문을 열다. 칼슘을 충분히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열쇠 역할을 하죠.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며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일광욕이면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생성이 어려우니 짧게는 맨살에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우유, 비타민 D 강화 시리얼 등이 좋아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은 800에서 1000IU입니다. 혈중 농도 체크 후 영양제 보충도 필요할 수 있어요. 3. 단백질,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 형성되기 때문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절 후 회복도 더뎌지고 무엇보다 근육량이 줄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병아리콩 등,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예요. 예를 들면 체중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외 뼈에 좋은 영양소들. 마그네슘은 칼슘 대사를 도와주며 견과류, 바나나, 현미, 시금치 등의 풍부. 비타민 K는 뼈, 단백질 형성에 관여.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풍부.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 감귤류, 딸기, 고추 등의 풍부.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고 뼈 손실을 예방. 연어, 들기름, 호두 등. 이 모든 영양소는 단독보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무엇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식이요법 실천 팁. 칼슘은 나눠서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흡수율을 높이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국물, 젓갈, 가공식품 줄이기. 커피, 탄산, 알코올은 줄이세요. 카페인과 인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 영양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과도한 비타민 D, 칼슘 보충은 신장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결국 식이요법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생활의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식단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뼈를 위한 습관을 쌓아가야 합니다. 넷째,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활용 팁. 지금부터는 식이요법에서 소개한 영양소들을 실제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식품들과 그 활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이 핵심입니다. 아침은 뼈를 깨우는 시간. 아침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도 줄이고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추천 식단은 구운 두부와 저염간장은 콩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 멸치볶음은 칼슘 함량이 높고 짭조름한 맛으로 입맛 살림. 브로콜리 나물은 비타민 K와 식이섬유 풍부. 현미밥은 마그네슘과 복합 탄수화물 공급. 무가당 두유 한 컵은 식물성 칼슘 보충. 칼슘은 우유나 유제품 외에도 두유, 두부, 멸치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2. 점심은 단백질과 오메가3로 꽉 채우기. 점심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활용한 메뉴로 구성합니다. 골절을 방지하는 항염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어요. 추천 식단은 연어구이 또는 고등어 조림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오메가3, 들깨 미역국은 칼슘 비타민 K 식이섬유, 시금치나물은 철분과 칼슘 보충, 보리밥은 혈당 지수 낮추고 포만감 유지, 생선이나 해조류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들깨는 뼈를 보호하는 오메가3와 칼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삼간식은 뼈도 즐거운 휴식 시간. 간식은 단순한 군것질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보충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추천 간식은 저지방 요거트와 블루베리는 칼슘과 항산화 물질 한 번에,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 한 줌, 말린 무화과 또는 건살구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간편 간식 시간에도 카페인 대신 우유, 두유,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흡수율이 중요한 시간. 저녁에는 가볍지만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K를 적절히 배합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식단. 닭가슴살 야채볶음은 단백질과 항산화, 된장찌개와 두부는 이소플라본, 칼슘, 깻잎 무침은 비타민 K와 철분 미식이섬유, 고구마밥은 포만감 높고 혈당 안정적, 된장에는 나트륨이 많으므로 채소를 많이 넣어 묽게 끓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깻잎이나 브로콜리는 식사 때 자주 등장시켜주세요. 하루 식단 요약과 실천 전략.
아침은 멸치, 두부, 브로콜리, 점심은 연어, 들깨미 엽국, 시금치, 간식은 견과류, 요거트, 저녁은 닭가슴살, 깻잎, 된장찌개. 하루 식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칼슘 1000에서 1200mg 이상. 2. 단백질 체중 1.0에서 1.2g. 3. 비타민 D 800에서 1000IU. 밥보다 반찬에 집중하세요. 국이나 찌개에 두부, 멸치, 들깨를 추가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몇 끼니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한 번은 생선 또는 두유 제품을 선택하세요. 우리 몸의 뼈는 매일 조금씩 깎이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순환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한 끼 식사입니다. 비싼 건강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전통 식재료와 습관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뼈를 살리는 식단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5째, 골다공증을 이기는 운동과 생활 습관. 뼈는 움직일수록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 뼈의 속성이죠.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이미 골밀도가 감소한 분들도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1. 뼈에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은 우리 몸의 체중을 뼈에 실어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자극이 뼈세포를 활성화시켜 뼈 형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대표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계단 오르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줄넘기, 제자리 점프는 무릎에 무리가 없을 경우. 에어로빅, 댄스는 유산소와 체중 부하 동시에 가능. 걷기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확실합니다. 단, 빠르게 걷는 속도와 팔을 크게 흔드는 동작으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이 근육을 키우는 저항 운동. 뼈를 지지하는 건 근육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골절을 줄일 수 있죠. 따라서 저항 운동 즉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밴드 운동은 손 쉽고 부상 위험 적음. 무릎 굽혀 앉기 스쿼트는 하체 근육 강화. 벽 밀기, 의자 일어나기 반복은 상하체 근력 함께 자극. 아령 들기는 12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시작. 고령자는 근력 약화가 골다공증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일상에 운동을 넣는 습관이 중요해요. 3.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상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죠. 태극권은 천천히 움직이며 중심 감각 향상. 요가는 유연성과 집중력 향상. 의자 스트레칭은 고령자도 부담 없이 가능. 한발서기, 직선 걷기 연습은 낙상 예방 훈련.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약해집니다. TV 보면서 한 발로 서기, 양치할 때 다리 들기 같은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악상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안 낙상입니다.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실, 주방, 현관에 설치. 손잡이 설치는 화장실, 계단, 샤워실. 낮은 침대와 의자는 무릎 높이 조절. 방해되는 전선 정리, 발에 걸리는 러그 제거. 야간 조명 설치는 어두운 밤길 사고 방지. 발 뒤꿈치가 다른 실내화나 슬리퍼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발등을 잡아주는 실내화를 꼭 착용하세요. 오뼈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반드시 피하세요. 흡연은 뼈 형성 억제, 골밀도 급감.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 방해, 낙상 위험 증가. 카페인 과다는 칼슘 배출 유도. 과도한 다이어트는 골밀도 저하, 생리불순 유발. 좌식 생활은 운동 부족으로 근감소되어 골감소로 연결. 뼈는 24시간 내내 교체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뼈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골다공증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단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5편에 걸쳐 골다공증의 증상, 위험 신호, 식이요법, 음식, 운동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 뼈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실천하면 평생 튼튼하게
내 몸을 지탱해줄 든든한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뼈에게 투자하세요.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